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대비와 또 각종 수행평가, 기타, 학생부에 반영되는 탐구과제나 발표과제 때문에 많이 바쁠 겁니다. 시험 기간인데도 과제가 꾸준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뭐 5월 달에 실제 발표를 하겠다 하지만 4월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내신 공부와 이런 학생부 관리에 필요한 탐구 활동, 탐구 과제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준비하자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제로 내신과 이런 수행평가, 발표용 과제 같은 비교과 과제들을 동시에 다 해내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단지 중학교 때 교과, 비교과에 대한 준비가 탄탄했던 학생들은 그나마 좀 속도가 빠른 편이고 좀 편하다는 거, 그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최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제 선행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물론 선행도 중요하지만 이제 심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고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미리 중학교 때 훈련이 된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내신 기간이나 뭐 수능 모의고사를 칠때 준비가 좀 편하죠. 미리 해왔기 때문에. 두 번째, 비교과 과제 같은 경우에는 독서, 글쓰기, 그 다음에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이 빠르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탐구형 과제들을 빨리 해낼 수 있고, 이 탐구형 과제들이 빨리빨리 또 좋은 질의 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그만큼 남은 시간에도 교과 공부도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교과와 비교과 역량을 잘 갖추어야지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는 물론이고 각종 비교과 과제 학생부 관리까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준비가 부족했다. 그래서 고등학교 막상 가니까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자, 만약에 고등학교를 모르고 이렇게 준비를 충분히 좀 못하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여건에서 수시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내신과 수행평가는 무조건 우선순위에 두세요. 이후에 학생부에 기재될 탐구 과제들 또는 발표용 과제들을 남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마다 좀 조금씩은 다른데 수행평가나 기타 다른 학교 수업 시간의 상황들을 세특용으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세특에 들어갈 별도의 발표 과제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통제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죠. 단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예요. 내신과 수행 이거는 아주 기본이니까 1순위에 두고 남은 시간에 기타 학생부용 과제를 비교과 과제를 챙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5월, 빠르면 5월 아니면 한 학기를 겪어보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1학년 1학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동안을 돌아보고 방향을 정해야 해요. 본인이 만약에 학생부용 과제를 전 영역을 난 해보니까 챙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잘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학 전략에서 학생부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학 계열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의학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의학대를 꼭 가야겠다 라고
전락하는 친구들. 그러면 지방대에 가도 상관없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무조건 인서울 메이저 의대를 가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대도 난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전형의 비중도 꽤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서울 메이저 의대 수시는 비교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남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변수라는 거는 대학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의 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처한 상황이 난 지방의 일반고다. 내신 받기 좋은 학교도 있고 지방 일반고라고 해도 학군이 굉장히 이제 좀 교육열이 강한 경우에는 내신 받기 어려운 일반고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특목고다. 자사고다. 이제 각각의 고등학교 상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신 받기 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시 카드를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요. 비교과까지 챙길 수 있다면 같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좀 내신 받기가 힘들다. 또는 이게 내신 받기 힘들다는 게 일반고인 경우에는 그 힘들다는 기준에 있어서 한 3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은 사실은 비교과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일단 내신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자사고다, 특목고다 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이 비교과를 챙겨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로 판단하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 본인이 뭘 잘하는지 알아야 된다. 내신, 수능, 비교과 셋 중에 무엇이 강점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계열에서 어떤 평가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비교과를 하라고 합니다. 차라리 수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수능은 좀 준비를 많이 안 해서 좀 약한데 내신과 비교과는 잘 챙길 수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걸 전략화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의학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들이 내신, 수능, 비교과를 조금씩은 다 본다. 그러면 일단 자기가 수시로 갈 거라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수능을 체크하고 나머지는 내신과 비교과를 챙겨야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실상 뭐 자기 상황이 그 내신으로는 도저히 자기가 원하는 대하고는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좀 희망이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정시로 돌리는 게 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친구도 그 친구도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 교과 비교과 컨설팅 해주면서 제가 한 학기만 딱 다녀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간 친구가 아니라서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좀 있어서 공부를 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종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정시로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미리 그 교과 선행과 비교과 부분에 좀 훈련을 하고 갔다면 아마 다 잘할 수 있었던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를 합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내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다음에 대학에 어떻게 뽑는지 평가를 하는지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계열이 어떤 평가에 대한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지금 판단하는 게 맞을까? 남은 기간이 있는데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고1이면 특정 대학에 얘가 붙는다 떨어진다 이 말은 못해요. 그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남은 2년, 3년, 그죠?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교과 성적이 올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비교과가 향상될 수 있을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급상승한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쪽 분야에 뭐 이렇게 좀 재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고1 정도면 사실 판단을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출신고교,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신에 있어서의 경쟁력, 비교과의 경쟁력, 수능 경쟁력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럼 방향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친구는 비교과를 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내신을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수능을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물론 최상위 학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내신, 수능, 비교과를 다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어느 정도 성장할지 본인이 이제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기본적인 고1 때 예측을 해서 준비하다가 본인의 이제 내신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조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대학이 평가 방법이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2나 고3 때 일부 전략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 실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하루라도 학생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자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누가 해요? 학생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부모님이 딱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대 하고 학생을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해보면 아는데 본인이 절박하고 본인이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건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부모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로 계열도,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예체능이나 문과를 가고 싶어. 근데 부모님은 무조건 이과를 가라 그래. 하다면 공대를 가라 그래. 근데 애가 마음이 없으면 못 한다고요. 왜냐면 이건 정신력이 없으면 못 버텨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챙길 수 있으면 비교과도 다 챙기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애가 너무 힘들면 또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래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해본 애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좀 존중을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으실 때도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얘기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지역 아이들 또는 같은 학교 학생들 정도는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아이들의 실력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대입은 타 지역 아이들과의 경쟁입니다, 결국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이죠.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은.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아까 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시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놓칠 수 있는 관점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면은 전문가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답답하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좀 정보력이 되게 좋으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보력이 좋으셔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상대적 위치는 모릅니다. 그 학원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좀 알겠는데 나쁜 얘기 하기 싫어서 그냥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 대입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움직여야 돼요, 학생이. 자기가 경험해보고 내가 어떤지, 내가 이거 쳐낼 수 있는지, 해낼 수 있는지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고,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컨설팅 할 때 고1은 사전에 주요 과목 진단을 반드시 해보고, 고2, 고3은 학생부 성적표,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들 분석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컨설팅 회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꾸 이제 가끔 저도 보면서 좀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코 애한테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드러내고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런 조언을 하는지 이유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길을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게 비용이나 시간적 낭비다. 물론 좀 제대로 안 맞는 곳을 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곳을 가시면 정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학원 끊어서 사교육비 아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가도 소용없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언을 해드려도 본인이 원하는 그 학교, 정해진 목표, 결과 여기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꾸 딴 데 가서 물어보신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놓지 못하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입시는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정하고 컨설팅을 받으러 가시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내용을 듣고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애는 무조건 막 서울대 의대 가야 돼요. 결론 내리고 오면 답 없어요. 그러면 그 컨설턴트 분이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어도 너무 그걸 강조하시면 말씀 못 드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시라.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면 냉정하게 사실은 이건 학생이 알거든요. 학생이 아는데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목표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는지 알아요. 단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다른 영역을 못 보는 친구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오늘 주제가 사실은 제가 오늘 학부모님 저희 하지민 교육연구소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들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